곳이 과학 대비. 오늘은 지구과학 은하 별의 일생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로 은하수인데요. 은하수는 아주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이 지구가 바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8개 행성을 합해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은하는 태양계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여 이루고 있는 별의 집단입니다. 이 은하는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혹은 나선 은하 혹은 불규칙 은하로 나뉘게 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통통했던 은하가 점점 납작해지고 있고요. 나선 팔이 이렇게 존재하고 또 나선 팔의 촘촘함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실제로 성운이라고 불리는 별의 구름 형태, 먼지 형태들이 모여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초기의 모양인 원시별이 되는데요. 원시별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로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모양이 변화하고 있다가 원반 형태로 수축되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주계열성의 형태로 별이 생성됩니다. 이때부터는 중심부에서 계속해서 수소, 융합, 수소, 핵, 융합 등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랬던 주계열성이 조금 크기가 작아서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계속 수소, 핵, 헬륨 융합 등을 거쳐서 다 소멸되게 되면 아주 조그만한 백색 외성이 되어서 별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나머지 껍데기 겉부분은 행성 상성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계열성이 조금 큰 적색 초거성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 아이는 중심부에 있는 철을 기반으로 아주 무게가 무거워진 중성자 별이 되거나 혹은 모이고 중심부에서 폭발을 일으켜 초신성 폭발을 한 후 중성자별 혹은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 블랙홀의 형태로 최종적인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란 어떠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호숫가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원형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만약 그 중심부가 이렇게 옮겨졌을 때는 그 중심부로부터의 파장이 원래는 일정했다가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 이것과 이것은 다르죠. 이런 형태로 파장의 길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별의 일생 그리고 은하를 배우다 갑자기 웬 파장인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은하는 실제로 우주상의 정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지구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가 도플러 효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은 수많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소들의 특정한 파장만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의 여러 가지 색을 담고 있는 스펙트럼 중에서 중간에 흡수를 해버려서 이런 식으로 색이 안 나오는 검정 색깔 부분이 보이시나요?
흡수가 되는 줄 같은 형태가 있는데 어떤 별을 봤더니 그렇게 색깔이 많이 빠져 있는 형태가 유난히 적색 쪽에 많이 몰려 있다. 어떤 별의 경우에는 유난히 청색 쪽에 많이 몰려 있더라. 그런 차이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별이 지구와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이 하나의 파장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적색 줄에서 유난히 흡수가 많다. 적색 편이라고 부르게 되고, 만약에 은하가 지구 중심으로 점점 다가오는 파장의 경우에는 별의 파장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청색 쪽으로 흡수된 것이 더 많이 보이더라. 이 현상을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도플러 효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응용이 많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은하에 응용되어 만들어진 문제를 한번 또 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1회차 기출에서 다음 설명에 따르는 별의 진화 단계는? 이라고 물어보았는데요. 중력으로 수축하던 물질이 중심 핵에 부딪혀서 폭발하게 된다. 금,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하면 바로 초신성 폭발이 되겠습니다. 폭발이란 단어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후퇴 속도에 대한 내용이다. 은하는 아까 설명에서 많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거나 다가오거나 움직이는 현상이 있다고 했었죠. A와 B 중에서 A가 B보다 더 빠른가요? 아니죠. A가 만약에 후퇴 속도가 1이라면 B는 후퇴 속도가 2이기 때문에 A보다 B가 더 빠릅니다. 기억은 답이 아니고요. 지구와의 거리는 A가 1일 때 B는 2입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A가 B보다 훨씬 더 가깝죠? 그러면 니은도 답이 아니고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속도가 빠르다. 답은 2번입니다. 2019년 2회차에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커진다 라고 했었죠? 그 말은 우주의 크기는 점점점 변하고 있고 적색 편이, 즉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답은 2번입니다. 20년 1회차에는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고 나선팔은 성간 물질이 많다라고 했네요.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고 그러면 나선팔이 있고 막대 구조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 답이 3번입니다. 20년 1회차에는요. 빅뱅 우주론,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답은 우주는 팽창한다. 20년 1회차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구급차가 관측자에게 올 때는 소리가 높게 들리고 구급차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린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기 멀리서 삐뽀삐뽀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할게요. 굉장히 멀리 있을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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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로 들리다가 제 옆을 쌩 지나갈 때는 굉장히 큰 소리, 높은 소리로 삐뽀 삐뽀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소리의 파장이 나와 멀리 있을 때는 파장이 비교적 크고 가까이 있을 때는 비교적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굉장히 고음으로 들린다는 것인데요. 정답은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는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소리에 응용된 예를 문제로 내었네요. 2020년 2회차의 경우에는 은하까지의 거리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물어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는 1번이 답이었습니다. 2020년 2회차 기출문제는 초반에 수소 핵 융합을 하다가
점점점 크기가 커지고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하는 것이었고, 이거는 적색 초거성이겠죠. 초거성이고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단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일본에서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생성된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들이 두 개가 뭉치서 융합이 되게 되면 헬륨이 되거든요. 수소는 1번 원자예요. 헬륨은 2번 원자니까 두 개만 만나면 2번이 되겠죠. 2번 중심부에서는 철이 생성된다. 정답 맞고요. 3번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등등등등이 생성되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검정고시 문제가 변별력을 위해서 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은하, 도플러 효과 등 다소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제게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복습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